이런 식으로 입시제도에 변화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합격 컷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위권 대학 이하를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이 경쟁률 변화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작년에 입결이 유독 낮으면 일단 올해 지원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인만 입시 컨설팅의 최재환 입시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시원서 6장 쓰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 내용에 조금 이어서 원서 조합의 기본에 더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혹은 조금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이 좀 기본 편이라면요, 이번 편은 좀 실전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전 규칙 1번. 전형 변화를 꼭 살펴보십시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수능 최저가 없던 전형이 새로 들어왔다라든가 아니면 수능 최저 기준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높아졌다든가 낮아졌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면접이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혹은 면접 비중이 변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전형 변화들이 생기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전에 없던 평가 요소가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그 기준 혹은 뭐 수능 최저 기준이라든가 면접 비중 같은 것들이 더 높아진다면 입결은 그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수능 최저나 면접 같은 평가 요소가 없어지거나 비중이 내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입결은 이전에 비해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해년도의 그 내용만 보지 마시고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 요소가 전년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변화를 확인해 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변화 요소에 따라서 입결을 추정해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형의 변화에는 개별 학교 전형의 변화도 있지만 입시제도의 변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번 편에 자세히 얘기하기에는 좀 별도로 주제로 다뤄야 될 만큼 큰 주제이기는 하지만 올해 특히 입시제도 변화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뭡니까? 의대 정원, 증원이죠. 그쵸? 그런데 의대 정원이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늘었습니까? 지역 인재가 많이 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통 얘기를 하면 내가 뭐 의대에 쓸 것도 아닌데 혹은 내가 지역 인재 해당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입시제도에 변화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합격 컷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의대 합격 컷 맛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지역 인재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이전에는 지역 인재 외에 다른 전형도 지원했겠죠. 자, 이 지역 인재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원서를 접수하는 다른 전형에도 영향을 끼치는 지점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의대 지역 인재를 지원하는 어떤 학생들이 이 외에 주로 어느 학교 어떤 전형을 지원했을 것이냐는 거예요. 바로 서울대 지역균형, 연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서울대 지역균형이라든가 연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 등이 의대 지역인재, 이 증원으로 인해서 이 합격생들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합격 컷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보셔서 올해 합격 컷을 예측하셔서 들어가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전형의 변화가 생기면 지원자 풀에 변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2025 학년도 주요 대학 교과 전형의 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수능 최저 도입에 있습니다. 자, 이전에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던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에 올해부터 수능 최저가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능 최저 기준을 보면요, 서로 조금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자,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과 수능 최저 기준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 한양대학교 교과는 수능 최저가 없었고요, 연세대학교도 없었고, 심지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 일정도 수능 이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좀 무게를 둬야 됐던 학생들은 면접을 좀 이전에 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던 거예요. 혹은 내가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주로 한양대나 이전에 연세대학교들을 지원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과 유사한 수능 최저 도입이 되면 이런 학생들이 지원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고려대 학교장 추천을 지원하던 지원자 풀과 연세대학교나 한양대를 지원하는 지원자 중이 겹치지 않는 학생 풀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정확히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학교장 추천 전형을 지원하는 지원자 풀이 매우 유사할 거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겠어요? 지원자 풀이 매우 유사하니까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이동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학생들은 나눠 먹기를 하니까 합격 컷도 당연히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학생들이 여전히 한양대를 그대로 지원할 가능성도 있지만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한양대와 비슷한 대학 라인 중에서 수능 최저가 없거나 최대한 약한 학교나 전형으로 이동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한양대 대신에 서강대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의 지원자 풀의 이동이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셔서 합격 컷의 변화를 조금 예측해 보시면 더 정밀한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전 규칙 2번, 경쟁률 체크입니다. 자, 경쟁률 체크는 누구나 다 아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원서 접수 전에 예년 경쟁률과 비교를 해서 경쟁률이 올해 너무 오른다면 혹은 너무 낮다면 당연히 합격 컷도 변화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률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선발 인원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선발 인원수가 변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전 연도에 비해서 선발 인원수가 줄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경쟁률 자체는 이전에 비해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사실 조건 같은 경우는 작년과 크게 변하지 않은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가 줄었지만 경쟁률이 작년과 유사하다면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이 지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률 변화가 보통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하던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최근 몇 년치를 이렇게 보게 돼도 거의 유사한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경쟁률 변화는 오히려 중하위권 대학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위권 대학 이하를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이 경쟁률 변화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형이 조금 변화하거나 혹은 신설학과거나 이런 경우면 또 이때도 경쟁률이 많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때 만약에 전형 변화가 좀 있어, 그러면 막판까지 경쟁률을 한번 보시고 눈치 작전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중하위권은 경쟁률이 매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하기 직전에 경쟁률을 꼭 체크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원서를 지원하다 보면요, 바로 작년도 입결만 보고 원서를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몇 년치를 보는 게 아니고 작년 입결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입결이 유독 낮으면 일단 올해 지원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학과가 이렇게 낮구나 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올해 경쟁률이 치솟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가천대학교 심리학과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 학년도에 보면요, 내신 70% 컷이 4.17로 발표가 됐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 컷만 보고 와, 4등급인데 들어가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다음 해에 폭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예, 역시 예외 없이 2024학년도 보시면 알겠지만 경쟁률이 폭발했습니다. 원래 22.9 정도, 만만치 않은 경쟁률이지만 2024학년도는 어떻습니까? 69대 1로 나왔어요. 그래서 입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3.46으로 예년 입결, 우리가 2022학년도에 나왔던 3.2와 거의 유사한 입결로 다시 돌아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는 전년도 입결만 보지 마시고 최소 3년치 입결과 경쟁률을 보신 다음에 그 변화 양상을 조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일정한 경쟁률을 보이는 건지 혹은 경쟁률 자체가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하는지, 그에 따라서 입결도 변화하는지를 좀 찾아보시면 올해 지원 전략이 조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률과 합격 컷이 굉장히 변화하는 경우, 작년에 만약에 경쟁률도 높고 합격 컷도 높다면 올해 안 쓸 가능성도 많아요. 올해는 이거보다 좀 낮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작년에 유독 합격 컷이 낮은 경우면 올해 들어가는 거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실전 규칙 세 번째, 고등학교 유형별 합격 비율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학교를 지원하기 전에 몇 등급으로 요 학교 학과를 들어갈지 보통 가늠을 좀 해보실 텐데요. 어떤 데이터 많이 보십니까? 어디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굉장히 많이 보시죠? 근데 어디가의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이 됩니까? 50컷, 70컷 이런 식으로 보통 데이터가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 데이터가 있기는 하지만 내가 이 50% 컷을 봐야 될지 70컷을 봐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는 너는 일반고니까 50컷을 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든가 굉장히 뭐 이런저런 조언이 많이 있는데요. 그 컷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큰 고민일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어디가 자료를 보면요, 2024학년도 50컷이 2.65로 나오고요, 70컷 등급이 3.18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년간의 입시 결과를 봐도 뭐 크게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는 데이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50컷을 봤을 때 2.6등급 정도니까 요즘에 정말 공대를 많이 안 가는구나, 내가 2.6등급이면 서울대 한번 지원해 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겠죠. 이게 뭔가 이거 일반고 데이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컷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고등학교 유형 합격 비율입니다. 그 대학에서 어느 고등학교 유형이 몇 퍼센트 합격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데이터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요, 대학 알림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는 우리 학교 다니면서 많이 봤죠. 중고, 초중고를 알려주는 이제 내용이고, 대학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대학별 합격자의 고등학교 유형에 대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한 3년치 정도를 다운을 받으셔서요, 내가 이 다니는 고등학교 유형이 지망하는 대학에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지 살펴보시면 입결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요, 2024학년도 데이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54.17% 일반고 선발 비율이,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62.88%, 경희대학교는 65.08%, 건국대학교는 74.45%, 단국대학교는 77.82%, 이런 식으로 학교에 따라서 일반고 선발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반고 선발 비율이 60% 이상의 대학이라면 내가 어디가 데이터에 한 50컷 정도를 보고 가늠해봐도 뭐 무리가 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고가 70% 이상 선발되는 학교들도 좀 많죠. 그러니까 사실 거의 대다수 일반고를 선발한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내가 지망하는 대학에 어디가 데이터를 50컷, 70컷 뭐 다 살펴봐도, 다 일반고 데이터라고 살펴봐도 그게 크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고등학교 유형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대학교의 어느 전형의 어느 학과의 등급 컷이 어디를 봐야 되는지 해석하는 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꼭 반드시 다 들어맞지는 않아서 상당히 조금 해석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 거는 맞는데요. 근데 적어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좀 가늠해 보시면 내가 그냥 막연하게 한 요 정도 되면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어림짐작 하는 것보다는 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 수시 원서 기본편에 이어서 실전 규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요 내용들 참고하셔서 대학 수시 전략 잘 쓰셨으면 좋겠고요. 합격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후에도 좀 궁금하신 부분이라든가 영상으로 좀 다뤄뒀으면 좋을 부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